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물가 상승 우려도 커졌다고? 이 정부 나락빚 관리해야 IMF에서 경고했죠? 저기 보이시죠? 예. 재정 지출 상황. 지금 계속 채무가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예. 국제통화기금이 178조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지금 정부를 향해 재정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 쿠폰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로 내년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지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린 만큼 중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악화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 제가 말씀드린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내년부터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IMF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은 전 이거 이 기자가 제대로 안 밝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발표 안 했을 거예요. 진짜 굉장히 낮게 발표했거나 마이너스는 안 가더라도 굉장히 낮게 발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6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그냥 희망회로 돌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을 이렇게 찍어내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는데 어떻게 회복을 해요? 안 된다. 그럴 일은 없다.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따라가야 돼요. 그 적어도 4%면은 최소 3.5%까지는 가야 돼요. 우리가 뭐 그 이상은 못 올린다고 하더라도 올리긴 올려야 된다고요. 2.75, 3%, 2.75, 3% 이렇게 가야 돼요. 3%, 3.25%. 아마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은 견디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일단 IMF 쪽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희망회로인 것 같고요. 내년에 물가 상승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내년에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달러가 올라가는 걸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다만 현재 정부는 재정 준칙을 사실상 폐기한 상황이다. 이미 돈을 풀어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폐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돈을 다 시장에다 다 풀어놨는데 똥 닦는 휴지로 만들어 놓고 이거 폐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미 망했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죠. 의미 없어요 이제. 하지 말았어야 했었어요 처음부터. 저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간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대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1은 총재 금리 인상 여부 적절히 판단 예고에 1금융시간 출렁. 2단 금리 인상 예고에 2년 만기 국채금리 1% 돌파. 엔화는 강세, 주가는 급락세. 그쵸?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으면은 이제 시중에는 엔화가 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급락되겠죠. 근데 이게 엔화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전체적인 세계 시장에 대한 그 투자도 굉장히 기조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엔화로 빌려가지고 다른 나라에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엔화가 이자가 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빌려요. 엔화로. 그래서 해외에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미국 주식이나 뭐 이런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할 때.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엔화들이 다시 들어와요. 일본으로. 만약에. 그러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엔화가 지금 엔화가 보시면은 많이 풀려서 지금 엄청 싼 편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보이시죠?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엄청 비쌌거든요. 저 거의 1,400원대 일본 놀러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학생 때. 학생 때가 아니지. 18살 때였나? 19살 때였나? 일본 여행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싸지 않았어요. 엄청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싸진 거예요. 엄청 싸진 건데 제가 다닐 때 한 요쯤이었거든요. 2011년쯤.
2011년 12년 요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싸진 건데 이게 다시 금리 인상을 하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일본 여행 갔던 사람들도 여행 못 가게 될 거예요. 이제 비싸져가지고 100 140 100원 100엔당 한 1,400원 정도 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 1,400원 1,200원 1,400원 했거든요. 그런 시대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또 여행 가기도 힘들어질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금리 인상 기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1% 2% 올리는 게 아니라 2%씩 쭉쭉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돈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응. 왜 한국에 있는 일본이 그 엔화로 투자한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한국 주식 시장도 악재다. 굉장한 큰 악재다. 조정은 너무 늦거나 이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뱅크 오브 재팬은 오늘 18, 19일 금융정책 회의를 개최한다.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18일이면 16일밖에 안 남았네요. 지날 뱅크 오브 재팬은 정책 금리를 0.25%에서 0.5%로 한 차례 인상한데 이달에도 인상한다면 금리는 0.75% 수준이 될 전망이다. 그러면 금리는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전 세계의 이제 그 시장도 조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금줄을 조여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투자 기조가 아닌 거죠. 이제 자금 회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호한 엔화 약세가 물가 상승의 압박 요인이라는 점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쵸? 그것도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게 아니라 경쟁적인 분야에서는 이 엔화 약세가 기업들한테는 좋거든요. 근데 시민들한테는 또 물가 상승이니까 힘들잖아요. 적절하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 엔화의 가치가 원화를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투자도 이제 원화에서 이제 엔화로 다시 바꿔서 이제 일본 사람들 나갈 것이고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이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메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에 또 뭐 잘 나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얘기 뉴스 나오고 나서는 이제 좀 등골이 좀 쌓이질만 한 뉴스인 거예요, 이게. 예. 심각하죠. 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일본이 엔화 금리 인상을 하니까 우리는 솔직히 메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그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메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금 회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국장 힘들 것 같다. 물론 전 세계 힘들어도 국장은 더 힘들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주식 투자하기가 좀 목 같은 게 뭐냐면은 물적 분할이 있어요. 그리고 대주주들이 그걸 해요. 자꾸 그 유상증자라거든요. 예, 그런 것도 배당금도 짜고 분기 배당이 아니에요. 연배당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이유 때문에 너무 무법지대 같거든요. 저는 투자를 안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안 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본이 할 말은 확실히 해야 심각해지는 일중 갈등이거든요. 저는 왜 이 중일 갈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중 갈등이에요, 일중 갈등. 일본이 앞에 와야 돼요. 중국은 적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할 말 확실히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나왔었거든요. 얘기가. 근데 이거는 이제 마찰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 거라서
이제 이것 때문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쵸. 중국이 적이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 뭐 별 큰 문제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전쟁 위협이 고조되기만 해도요, 난다는 게 아니라 고조되기만 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액션만 취해줘도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든요. 일어날 수도 있다,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럼 또 주식시장에도 그것도 악영향을 줘요. 이거는 게다가 엄청 큰 문제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근데 물론은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중국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거의 침략하다시피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에 맞서 싸우고 있는 거라서 참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참 뭐라 그러지?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도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배가 이렇게 지나간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무역하는 그런 배들이 이렇게 지나간다는데, 보이시죠? 좀 더 크게 할까? 네. 이렇게 대만 지나서 이렇게 동중국해 지나서 이렇게 무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될 거야. 아마 이렇게 쭉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거나 하거든요. 그러면은 무역하는 그 비용도 더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더 들 것이고, 거리도 거리대로 더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역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항로 자체가 더 길어지니까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예.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원자재 값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피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이거 일본이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굉장히 그냥 이게 이제 어디 한때에서 문제가 딱 터지면은 이제 체인처럼 이렇게 엮여가지고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 힘들어져요. 근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근데 그 와중에 한국은 더 여의치가 않다 이거죠. 상황이 어려운 와중에 한국은 더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 선택만 하고 있다. 골라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게다가 세금 증세 얘기 계속하죠. 부자들 떠나고 얼마 전에 그것도 있잖아요. 50억 배당금 배당 50억에 배당금 50억 받으면 30% 세금. 이거 물어봤냐고요. 동의 받았어요? 부자들한테 동의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좌나 우나 똑같아. 자기네들끼리 돈 뜯어먹으려고. 도둑놈들이야. 국민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이득 위해서만 싸워요. 자기 돈을 위해서만.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부자들도 국민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주머니에서 빼가듯이 이렇게 30% 세금 땅땅 해버리면은 부자들 이거 역겨워서 여기 살겠어요? 안 살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동의하지도 않았으면서, 동의 받지도 않았으면서 땅땅 해버리고 내일부터 세금 뜯겠다잖아요. 이러면은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개되지도 않은 거예요, 솔직히. 이 기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몇 명이,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됐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분들도 국민이에요. 이분들 얘기 안 들어봤잖아요. 다 똑같이 25%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차별해요? 이 사람들은 국민 아니에요? 왜 발언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해야 된다. 저는 이거예요. 공평하게 가야 된다. 이 와중에, 힘든 와중에
기업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남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애국심 가지고 안 돼요 이제. 애국심 논할 때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귀화하잖아요. 그 나라가 나 나라. 애국심 그런 거 없어요. 게다가 한국은 이미 그런 걸 오래전부터 버리게 만들었어요. 왜? 자업자득이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지금 국민들을 배신하자고 있잖아요. 국민들 우롱하고 배신하고. 게다가 뭐야, 국방의 의무도 전부 남자한테 지게 만들고. 되게 대부분이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남자들인데, 그거 그렇지 않다고 쳐도 힘든 일은 다 하고, 힘든 일 국민들이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돌아오는 건 세금 증세 얘기하고 부자들 다 떠나고. 우리는 가축처럼 되고 취급받고 있어요. 개돼지처럼. 개, 돼, 쥐. 갉아먹죠, 쥐. 마지막에 얘네들이 갉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사료를. 우리는 이제 계속 뜯기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연금도 뜯기고. 국민연금도 자율적으로 내야 되는데 물어보진 않고 소득세처럼 떼가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거 어디다 쓰는지도 몰라. 세금 떼서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언젠가는 세금 줄여준다 그런 말도 없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염치 없죠. 양심도 없죠. 미안하다는 것도 몰라요. 왜? 우리의 가축을 아닌 거예요. 동의도 안 구하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도 그냥 바로 달러를 바꾼대잖아요, 원화로.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그런 배려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같은 동등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할 때. 만약에 부자라고 해도 그 부자들의 그 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사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땅땅 해버리고 그냥 그걸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자체가 이제 한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 자체가. 망할 거면은 빨리 망하는 게 낫다. 이럴 거면 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 여기까지만 하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